눈밑 떨림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이것 또한 작은 풍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눈떨림입니다. 눈떨림, 과연 마그네슘이 답일까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이제 술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하신 뒤에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는 왜 이러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내 눈이 떨리는 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 눈에 막 보이겠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상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또 한 번 왔다가 뭐 지나가고 마는데요. 30, 40대 이상이 되면은 한 번 생기면 여러 번 생기고 또 한 번 생겼을 때 약간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약간 노화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어르신들, 중년 이상에서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다들 PC 작업 오래 하시니까 화면 오래 보고 이런 젊은 사무직 그런 분들도 많고, 또 특히 뭐 일하실 때 말고도 스마트폰 보급되고 나니까 왜 작은 화면을 이렇게 뚫어져라 오랫동안 바라보게 돼서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고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눈떨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눈밑이 파르르 떨리면은 주변에서 꼭 해주는 얘기가 있죠. 너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야. 그거 약국 가서 마그네슘 사 먹어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요, 마그네슘 복용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대로더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문제는요, 가벼운 눈밑 떨림이라면 휴식을 좀 취하고 나면 금세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 증상이 심해지거나 더 넓게 파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떨리다 못해서 약간 윙크하듯이 눈이 자기도 모르게 감기거나 또는 그쪽 입꼬리가 슬쩍슬쩍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안면 경련으로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상이 가벼울 때, 눈밑이 살짝 떨릴 때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는 편인데요. 자, 일단 궁금한 게 눈밑이 떨리는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원인으로는요, 안면신경이 뇌관을 나오는 부위에서 그 주변 혈관과 접촉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로 이 신경과 혈관이 접촉되지 않게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주거든요. 중간에 뭐 패드 같은 것을 대서 분리해 주는 수술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또는 눈떨림은 눈 주변의 근육의 염증이나 뭔가가 눈을 찌르는 결막의 자극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카페인의 다량 섭취나 알코올의 섭취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뇌나 신경의 질환과 연관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한의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별다른 원인이나 다른 질환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왜 떨리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게 떨리는 게 멈추지도 않고 치료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는요, 일단은 눈 주변에 침으로 뭉친 근육과 경락을 풀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이 방법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떨림이라는 것이 사실 흐름이 가다가 좀 막혔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풀리는 거죠. 그런데요, 몸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경련의 경우에는 침을 맞아도 그때뿐이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이요법과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치료가 어려운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뭐 신경이 예민하거나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도 약간 어려웠고요. 또는 저염식을 오래 하거나 혈압약, 혈당 저하제 등 이뇨성 약제를 오래 드신 분, 또 맥을 잡아 봤을 때 맥이 약하면서 빠르게 뛰고 또 얼굴 피부가 말라 있고 침이 잘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체중이 적은 분들이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만성적인 탈수가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전해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고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그로 인해서 수분, 즉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분들을 혈액 흐름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눈과 머리 쪽으로 오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혈관이 안면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라서 이걸 수술로 막 떨어뜨려 놓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손쉬운 방법으로 좀 눈떨림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염식을 하셨다면 당분간은 염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면 미역국이나 동치미 국물, 그리고 간장차를 드시는 겁니다. 간장차 드시는 방법은 제가 전에 올려둔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뇨나 눈 주변의 긴장을 유발하는 카페인, 알코올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눈 주변의 순환에 좋은 차를 마시고 눈을 자주 쉬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함께 하시면 그냥 마그네슘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한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눈 밑 떨림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이것 또한 작은 풍입니다. 작은 풍이 있는 경우는요, 당연히 큰 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얼굴과 뇌로 가는 미세 혈액 순환과 경락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따라서 증상이 가벼울 때 풍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큰 중풍을 막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평소에 안면으로의 흐름을 좋게 하는 눈에 좋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권해드릴게요. 평소에 눈이 좀 빠질 것처럼 압이 높아지거나 어깨가 무겁게 뭉치는 분들에게는 은행이나 감국차를 추천드리고요. 또는 머리가 뜨겁거나 상열감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시원한 박하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약간 손끝이나 이런 부분에 떨림이 자주 생기고 손발이 차갑고 맥이 약하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팥뿌리를 말려두셨다가 뜨거운 물에 담아서 우려 드시면서 소금 약간을 타서 팥뿌리차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작은 풍부터 잘 막아서 건강한 눈 관리, 몸 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